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아발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발란치가 거의 뭐 한 달 내내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임이 한번 나왔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약간 이런 패턴이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석하는 방식들, 이걸 토대로 이제 장기 흐름과 단기 흐름을 좀 나눠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3일 만에 빠바방 터지잖아요.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발란체는 결국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끌고 갔죠. 뭐 제가 누차 거의 다른 종목들에서도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박스권은 진짜 이거 과학이다. 이거는 진짜로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단에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들을 깨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선 상단 라인까지는 보내려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상단 라인을 또 다시 돌파를 못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그러면 다시 하단까지 오려고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박스권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끌고 가는 파동을 완성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결국에는 하단부터 상단까지 간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된 거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 구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신호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무작정 그렇다라고 해서 하단에서 그냥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막말로 빠질지 안 빠질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걸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빠지고 있는 시점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가 필요한 거고, 가장 대표적인 신호들이 이렇게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 여기도 돌파 패턴이었죠. 돌파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뭐 삼중바닥형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뭐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어찌되었든 요런 게 좀 나와줘야, 확인을 해줘야 여기가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하단 부분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돌파 패턴들,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들이 나오면 그럴 때 공략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의 강도가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올라갈 때 봐봐, 여기까지는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지부진거리면서 움직여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빵빵빵 3일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탄력이 다 잘 붙는 구간이에요. 저기도 보면은 다 이런 데서 붙거든요. 그래서 노린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도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딱 나와주고 여기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빵 하고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반드시 보시고 타점을 노린다면 이런 데서 노리시는 게 좋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이제 상단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렇게 봉 사이즈가 길어지잖아요. 이게 딱 봐도 봉 사이즈가 길잖아요. 여기는 짧잖아. 이게 보통 짧은 봉에서 시작을 해서 긴 봉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날레가 커야지. 이 폭죽놀이도 보통 보면은 폭죽 막 이렇게 터뜨리는, 우리 막 10월 달에 보면은 막 저기 한강에서 터뜨리고 하잖아. 뭐 항상 피날레가 가장 화려하죠. 그러니까 보통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원리상 밑에서부터는 조금 움직여. 조금 움직이다가 이게 갑자기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빵! 제일 큰 게 나와. 그러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힘의 균형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팽팽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게 힘의 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균열만 좀 일어나는 시점. 마치 유리잔에서 금이 가듯이 이렇게 금이 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금이 살짝 가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딱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서부터 빠바방 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리는 건 빵 터지기 직전에 들어서 빵 터지는 걸 노리는 게 좋은데, 그 끝단 지점에서 어쨌든 영원히 빵빵빵빵 이렇게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단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익절 타이밍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끝 지점에서 봉 사이즈가 엄청 커져요.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 사이즈가 커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거래량이 붙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면은 우선은 요걸 해석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는 곧 끝날 지점이 도래했다,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도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 과정 중에 상단 라인까지 거의 도달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봉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서 거래량이 붙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우선은 단기적으로 해석을 할 때 봉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서 거래량이 붙고 있다면, 그건 이번 파동에 있어서는 피날레를 좀 짓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봉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는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슬슬 이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절반이라든지 해서 익절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구간에서 딱 이거 원리가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어쨌든 힘이라는 건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고.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보통 그 끝 지점에서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과다 분출을 시켜요. 있는 일 없는 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보통 슛을 빵 찌면서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소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가장 화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지점에서 보통 이런 원리들 때문에 봉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거래량이 딱 붙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점이 끝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익절을 좀 고려하셔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단기적인 해석은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요게 나왔을 때 장기적인 위치상 움직임에 따라서 해석이 단기랑 좀 갈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어쨌든 단기 파동상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큰 파동상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우선 단기 파동은 딱 하나의 파동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응, 이 파동 하나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한 파동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는 여기가 끝이지. 왜? 이 정도 패턴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각이 샥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뭐야? 여기는 오히려 시작 지점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숲이랑 나무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끝을 지금 지어갈 수 있는 구간이야. 박스권 상단 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눌림은 나올 거다. 왜? 힘을 썼으니까. 힘을 썼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힘을 빼주면서 봉 사이즈를 다시 작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아주는 작업을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걸 감안을 하고, 제가 절반은 익절을 하라고 했던 건 절반은 단기로 끝내버리자 이겁니다. 절반은 단기적으로 끝내버리되 여기서 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을 때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는 이제 과거들을 미루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얘는 여기만 넘어가면 박스권이 끝나면 뭐야? 박스권이 끝나면 장기 시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보통 상단 라인 구간에 오면은 보통 이렇게 봉 사이즈가 커지고 나서 반응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힘을 과다 분출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찔러봤었을 때 반응을 지금 봤더니만 거래량이 분명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들 크기보단 현저하게 줄게 나왔죠. 적게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보다 매도세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피날레를 짓는데, 단기 피날레를 짓는데 거래량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기 시점을 똑같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이때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이때보다 매도세가 분명히 더 많이 붙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때보다 지금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매도세가 많으니까. 많으면 못 가는 거지.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보통 돌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도세가 없으면 쉽게 돌파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 여기는 단기 끝 지점이 되면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장기적으로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요 구간이니까 같이 크게 무너질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근데 지금 어때요? 크게 안 나왔죠.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생각보다 헐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선 여기까지는 도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을 쥐어짜면서 왔지만, 여기서 쉴 때 얘가 막 다리가 부러져서, 만약에 이게 크게 나왔으면은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못 뛰기 때문에 쉬는 경우가 되는 거지만, 제가 봤었을 때 그 정도를 터뜨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걸 약간 엇갈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는 거의 구할이라고 보시되 여기서 이 낙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왜?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리가 부러져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숨 고르기 하려고 쉬는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부터는 각도를 바꿔주고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땅 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 단기적으로는 끝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익절을 고려를 하시되 여기서 장기랑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장기 신호로서는 또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나,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나 한번 보시고, 여기서 그 힘들이랑 미루어서 살펴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같이 좀 지켜봐 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시면서 보시면서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를 장기까지 고려할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긴봉이 나오면 그때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팔굽혀펴기를 50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근데 이날에 따라 이건 이렇게 터뜨렸다는 거 5,000개를 했다라는 거야. 우선 5,000개를 하면 다음날 밥 못 먹어요. 숟가락 못 든다고. 왜? 팔이 아프니까, 알배겼으니까. 조정이 나올 거야. 그걸 미리 감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거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익절을 해주시라고요. 대신에 그거 조금 쉬어주고 나서 얘가 다시 5,000개씩 계속 하기 시작을 하면 뭐야? 그건 장기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지고 알통이 커지니까 갈 수 있다는 신호인데 그 신호인지 아닌지 근육이 파열된 건지 아니면 근육이 지금 약간 아프긴 하지만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인지 이거를 딱 도달했었을 때 판가름을 하시면서 단기로는 익절을 끊고 장기 관점을 고려할 때는 요게 지금 부러진 건지 알배긴 건지를 잘 고려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신호상 지금 오히려 아주 건강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같으면은 저는 절반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주고 나서 다시 자리 잡아주기 시작을 하면은 재차 출발 현상이 올라오게 되면서 좀 슈팅을 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이 리스크 관리만 하면서 조금 홀딩하는 관점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도 좀 짚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목표가는 얘는 여기서 우선 분할 익절 하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눌러줬다 이렇게 딱 반등 나오면서 돌파하기 딱 나오면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박스권은 또 박스권의 하나의 논리죠. 여기서 하단부터 상단까지 가지만 만약에 돌파각을 형성을 해주면 이마만큼 파동이 추가적으로 더 연결이 돼요. 모아놨던 만큼 힘을 터뜨리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 힘이 터지게 됐었을 때 그 다음 자리는 제가 봤었을 때는 요 정도 파동만큼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 6, 7만 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가 열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넘어만 갈 수 있다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익절을 좀 해주고 눌림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잘 지켜보고 여기가 이제 깨지면 안 돼요. 반등이 나올 때. 안 깨지는 선에서 좀 홀딩하면서 보다가 돌파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봤었을 때 6, 7만 원 정도 선까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최종 익절 지점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실패해 여기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어차피 수익 챙겨놨으니까 나머지는 내 본전 라인에다가 걸어놓고 안 깨지는 선에서만 홀딩하다가 만약에 깨지면은 뭐 본전에서 나머지는 나와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가주면 더 땡큐하면서 나머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런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 읽어 나가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장단기로 나눠서 보는 포인트들 좀 짚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